네, 먼저 최근 가장 많이 들었던 부동산 이슈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값, 집값 상승분이 지난해 1년치를 넘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오른 게. 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은 19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오르는 걸까요? 네. 되게 올랐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수치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네. 이제 왜 그런 건지 설명을 너나님께서 해주시나요? 네. 잠깐 화면을 봐주시면 기사가 떴어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제목을 보면은 수도권 아파트값 올 상반기에 지난해 1년치보다 더 올랐다. 아니, 이거 안 누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기사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2.97%를 기록했다. 옆에 이제 2002년이 직전 최고치였는데 16.48%였는데 지금 19년 만에 최고예요. 작년에 1년 동안 12.51%가 올랐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12.97%가 올랐다.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1년치 지금 다 오른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경기도의 상반기 누적 상승률, 수도권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인데 그 중에 경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누적 상승률은 15.35%인데 이거는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다. 경기도의 통계는 2003년도부터 집계했었거든요. KB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최고치죠. 아파트 값이 그냥 더블된 데, 2배 된 데가 시흥시, 고양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이렇게. 좀 오히려 외곽이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역들이에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오히려 더 많이 오르고 있다.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기자님의 원인 분석이 있어요. 시장에선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불을 지핀 요인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그러니까 GTX죠. 이런 걸 비롯한 교통개발 호재를 꼽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은 이런 상승률을 표현하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보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이게 KB 통계 같은 거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도대체 저게 뭔지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이 기사 안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이나 혹은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한테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게 좀 더 있는데 네.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 깨알같아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막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고 이렇게 위에 지역이 있습니다. 뭐 서울, 강북 해서 강북 구들이 쫙 있고 강남 해서 여기 구가 쫙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잘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좀 읽어 드릴게요. 네. 2019년 1월이 100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9년 1월 달에 아파트 값을 100으로 놓고요. 그 뒤로 아파트 가격의 변화를 비율로 표현한 거예요. 기준점을 그날로 그렇죠. 잡은 거네요? 기준점을 2019년 1월로 잡은 겁니다. 오케이. 파란색은 100보다 작은 거예요. 99.9, 99.7 이렇게 내려오죠. 그건 뭐냐면 2019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잠깐 내려왔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변해서 쭉 올라오죠. 2019년 여름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요거를 좀 더 크게,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20년 1월 달에 103.6이었어요. 근데 2월 달에 104.1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게 쭉 와서 1년 뒤인 2021년 올해 초반에 1월 달에는 118.2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추 잡아 15% 이상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을 하고 있다. 그럼 그걸 언제부터 했냐? KB에서 2000년부터 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 네, 그러니까 무려 20년 이상의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걸 보는 요령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지난 20년 동안에 수도권, 이게 서울, 그리고 이거는 서울 중에 강남구, 그리고 이건 강북구, 네. 그리고 경기도, 인천, 이렇게 연간 상승률을 제가 따로 계산을 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 보면 여기는 이제 지수가 있는 거고요. 요게 맨 위가 2000년이에요. 2000년도. 2000년도. 연도수. 2000년도에 수도권의 지수가
2019년 1월이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37.6%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만약에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가 평균 10억이었으면 이때는 2020년 전인 2000년에는 3억 7,600만 원 정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수를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상승률이거든요. 이 상승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연도별로.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2000년에는 수도권 아파트가 3.15%가 올랐다. 그리고 2001년에는 19%가 올랐다. 빨간색은. 그리고 여기 2004년에는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2.52%라고 돼 있죠. 네네. 그건 2.5%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그냥 쭉 따라오세요. 위에서 아래로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옆으로 가는 거는 이따 할 거예요. 네. 이 옆으로 가는 건 지역별 편차를 볼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할 거고, 수도권 전반적으로 가격이 어떤 가격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2002년 같은 경우에 우리 월드컵 할 때잖아요. 이때 네. 이때 우리나라 축구 4강 올라갔는데 아파트 값은 더 올라갔어. 이때 무려 1년 동안 29.27%가 올랐습니다. 30%가 올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체감이 잘 안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작년에, 여러분들 작년에 아파트값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죠? 네. 작년을 보면 아까 기사에 나온 것처럼 12.51%가 올랐어요. 이렇게. 그거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거밖에 아니라 엄청 오른 거예요. 왜냐면 네. 사실은 지금 2014년부터까지 합천 게 지금 10% 이러니까 사실은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되게 놀라운 게 보면, 그러니까 일단 예전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이 있다. 첫 번째는 지금만 미친 게 아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2006년은 더해요. 이 2006년에 24.61%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2007년에 2008년에 점점 수그러들다가 2010년 12년 13년에 마이너스를 찍습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2014년부터 야금야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상승폭이 어떻게 되죠? 늘어났어요. 점점 더 가파르게 오르고 네. 있는 게 보이죠. 그쵸? 이거는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합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하나 이제 팁이 있는데, 네. 수도권 얼마 올랐다, 이거는 수도권이 무슨 누구네 집 뒷마당도 아니고 엄청 넓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별로 쪼개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해드릴 거예요. 이제 서울을 볼게요. 박스로 쳐놓은 거는 10% 이상 오른, 그러니까 폭등장을 제가 박스에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수도권을 주도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최근을 보면 2018년도에 무려 13.56%가 올랐어요. 이때. 그죠? 엄청 올랐죠? 그리고 2019년에 수그러듭니다. 이때. 네. 2019년에 수그러드는데 각종 규제도 있었고, 실제로 이 시기에 수도권 역전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 시장이 잡히면 매매 시장도 안정이 된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여기서. 그쵸? 그리고 2020년 이때 폭등을 했고, 이때는 하반기에 임대차 입법 나오고 나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13% 정도 된다. 상반기에는 8.43%가 올랐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서울이 수도권에서 제일 좋아요? 제일 별로예요? 제일 좋죠. 근데 수도권 평균보다도 못 오른 거예요. 올해, 경기도가 더 많이 올해 올랐죠. 상반기.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나머지 지역이 더 많이 올랐겠죠? 그럼 이제 경기도로 한번 가볼게요. 네. 경기도가 2020년에 13.21%가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15.35%가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 서울이 작년까지는 서울도 13%, 경기도도 13% 비슷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도가 갑자기 불이 붙죠. 거의 2배 올랐는데요? 엄청나게 불이 붙었어요. 서울에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2018년 한번 보세요. 2018년에 서울은 13%가 올랐는데 경기도는 3%밖에 안 올랐어.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이 먼저 쭉 치고 나가고 그리고 그 뒤를 경기도가 이제 따라붙는 양상인 거죠. 심지어 2019년에는 경기도 전체 평균은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 이유가 뭐냐. 2018년, 17년부터 시작해서 17, 18, 19, 3년 동안 경기도 외곽에 입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급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동탄이나 뭐 이런 데 입주가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입주가 많아서 전세 시장이 안정되면 매매가 혼자 단독으로 치고 나가는 건 쉽지 않다. 물론 그거 갖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곽이 이때는 빠졌던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너무 저렴해진 거예요. 서울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을 한번 볼게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더해요. 인천은 가장 최근인 2020년까지도 8%밖에 못 올랐어요. 서울도 경기도도 다 13% 이상 올라갈 때 서울 올라간 거, 경기도 올라간 거에 반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분풀이를 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 거의 경기도, 서울을 역전하고 경기도만큼 올라가고 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으로 오면서 수도권만 이렇게 보면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냥 수도권 많이 올랐나 보다 이거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쪼개서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쪼개서 보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가장 먼저 많이 올랐고 그 뒤로는 오히려 경기도가 쫓아가고 또 그 뒤로 인천이 지금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서울이 제일 먼저 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내가 무주택인데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이미 너무 많이 비싸져서 사고 싶어도 못 사시는 분들도 이런 걸 영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집을 살 수 없을 때는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집 마련하는 건 기본이지만 내가 집을 살 수 없을 때는 안 사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종잣돈 3천만 원인데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은 다음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다음을 볼 때 내가 뭘 보고 있어야 되냐?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먼저 올라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네. 근데 내가 경기도에서 직장도 있고 경기도가 내 생활권이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는 집값이 안 올랐어요. 그럼 그때는 매수하기 되게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데가 먼저 올라가고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지금 시기에서는 어떤 게 의미가 있느냐? 인천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천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서울이나 경기도만큼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물론 인천에 있는 신축들은 뭐 가격이 막 2배씩 튀어버리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제가 생각하기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내 집 마련 하시는 거를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점점 인천이 쫓아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런 움직임을 알고 서울 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좋다. 서울 중에도 제가 다시 화면을 좀 볼게요. 서울도 또 다 틀리니까. 서울 안에서 다르죠. 네. 그러니까 위치가 이걸 또 달라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강남구, 강북구를 한 겁니다. 강남구가 제일 좋은 데잖아요. 그럼 지난 2018년에 15%가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죠? 그리고 2020년에는 오히려 상승률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21년 상반기도 상승률이 줄어들었죠. 5.49%. 네. 강북구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 중에 하나예요. 2018년에 많이 올랐지만 2020년에 2018년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8.33%가 올랐고요. 요 맨 밑에 제가 최근 1년이라고 한 거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를 따로 계산한 거예요. 이거 24%가 올랐죠. 뭐냐면 강북구가 서울 안에서도 또 점점 더 상승이 거세지고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실수요를 내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종잣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강남 3구나 이런 데를 단번에 들어가기는 어려워. 뭐 노원구나 구로구나 은평구 같은 데를 봐야 돼. 그러면 강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언제 도움이 될 수 있다. 강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벌어져 버리면 아 지금 내가 여기에 매수를 내가 무리가 안 된다. 그러면 망설이지 않고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런 게 있고요. 무주택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보실 때. 그러면 1주택자 갈아타기 하는 시점도 여기서 나온다. 비슷하게 볼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연간 상승률이 2018년이 최고였고 그 뒤로 서울의 연간 상승률이 2018년을 넘어서지 못해요 지금. 근데 경기도는 지금 역대 최고 상승률을 찍고 있죠 최근에.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이 먼저 쭉 올라가고 그 뒤로 경기도가 이렇게 지금 따라 붙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안 오르고 서울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 서울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경기도는 더 빠르게 성큼성큼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와 서울 중에 더 좋은 데는 서울이잖아요. 근데 이 격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때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는 경기도인데 나는 항상 서울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동네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었던 서울 단지를 보니 예전보다 가격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 격차를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갈아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통계 기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 안에 되게 많은 게 있고 20년 누적 데이터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거든요. 저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KB 시계열 매매 증감률을 이거를 그러면 지금 이게 매주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걸 매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별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한 달에 한 번씩만 보셔도 되고요. 그거는 오히려 너무 작은 텀으로 보기 때문에 중요한 흐름을 못 봐요. 아. 그리고 저희 카페에 이거 정리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게시글 올리시는 분들. 와서 이제 게시글 검색하셔도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